바깥 날씨는 춥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따뜻한 계좌 만들 수 있도록 도움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민 종목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고민 풀어볼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보유하고 계신가요? 나노스 나노스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6,000원에 15%. 나노스 매수 가격 6,000원에 비중 15%. 나노스 같은 경우 이슈와 함께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매도 타이밍이 참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혹시 보신 종목이세요? 예, 예. 네, 현재 후 구간에서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최병진 전문가께 연결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나노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지금 우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자리대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이제 매도 관점으로 안 잡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 그때 샀어요, 그때. 네, 그때 산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쵸, 이제 사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냐면 이제 추세가 꺾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빠른 대응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광림이랑 쌍방울이 그 기존의 원래 최대 주주였잖아요. 예, 예. 그리고 프리마베라 컨소시엄에 이제 매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리고 매각 당시에 중국 대주 수출을 진행한다, 신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나노스가 이렇게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왜 그러냐고 한번 살펴볼 게 지금 재무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혹시 재무를 한번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혹시 TV 보고 계세요? 지금 TV 안 봅니다. 아, TV 안 보고 계세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9월까지 적자가 한 120억 정도 나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매각은 하되 지금 재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예. 지금 안 좋은 뭐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 자체가 시가총액이 좀 큰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4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났다는 거는 현저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중무역 협상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예. 최대주 매각건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경우에 좀 반등 흐름이나 이제 투기 자본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면서 5,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5,000원 부근이나. 예. 그런다고 하면은 무조건 비중을 축소시켜 주는 게 왜냐면은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서 사업 보고서가 나올 경우에 이게 오히려 재무적으로 내년부터는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그런다고 하면은 무조건 비중을 절반 이상은 좀 축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손실관이 좀 어떻게 보면은 감수를 하기 힘드신다 하면은 5,000원 부근이나 이상 왔을 때 절반 정도를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내려온 자리에서 반등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시는 전략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근데 최대한 좋은 거는 급등이 나왔을 때 정리 관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때 나오는 상황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선은 6,000원 부근까지 뛰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7,000원 부근에 물린 자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7,000원하고 4,000원 사이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면은 5,500원에서 한 6,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반등을. 그러면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나오는 전략.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계좌 안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시청자님 그렇게 이 해주시면 종목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은 무조건 팔아야 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높고 지금 적자 사업이 진행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 예. 좀 주의해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도 그렇고요. 변수가 좀 존재해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5,000원대에서 비중 반 축소하는 의견 제시해 주셨어요.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정리하는 구간으로 정해 주셨으니까요. 맞춰서 먼저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나노스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자, 다음에는 문자 앞 넘어가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캐스터. 네, 100초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올해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매듭 잘 지으셔야죠.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으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어떤 문자를 첫 번째로 볼까요? 첫 번째 문자는요. 이번에는 두산퓨얼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9,400원에 비중 30% 담으셨는데요. 진단 꼭 부탁드려요 문자 주셨어요. 오늘 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99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감명근 전문가님, 두산퓨얼스 어떻게 보세요? 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연료전지 시장의 거의 93%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죠. 점유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기업상 이제 최초로 이제 상장을 했죠. 이제 상장일치를 보니까 이제 10월 18일인데요. 상장일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고요. 1차적인 급등한 이후에 뭐 여러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 400억 원대 한번, 800억 원대 한번 발전 제품에 대해 이제 연료 전지대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딱히 지금 주가는 이제 하락하지도 않고 지금 행보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을 바로 해서 차트를 보면서 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상장 둘째 날에 이제 갭을 띄우면서 올라간 자리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이 지지가 된 건이 6,600원인데요. 6,600원대 잘 보세요. 이때도 지지가 됐고요. 보시면 또 이때도 지지가 됐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이후엔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방 상승으로는 이제 9,800원대 가격대에 좀 어느 정도 좀 막혀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6,6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9,800원대 한번 테스트는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9,800원대 도달 시 일부 차익 실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800원에 도달 시 일부 차익 실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이 엄선해서 가져온 종목부터 힌트 드려볼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인데요. 나 이제 살아날래라는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요즘 이 바닥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종목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급등 한번 기다려볼게요. 다음으로 감명근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고요. 초코파이가 핸드크림을 만나면이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저도 몰라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초코파이 핸드크림이 있더라고요.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힌트 드려볼게요. 네, 다음 문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2통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풀어볼게요. SK하이닉스 매수가가 83,400원에 비중 30% 담으셨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85,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병진 전문가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 묵직한 종목, 묵묵함을 한번 기대해보는 종목이죠. 이런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약간 우량주격 성격이라고 해서 진입을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자체로 수급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짙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어떤 부분 때문에 나오는 거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우디의 아람코사가 이제 IPO를 진행을 하면서 그곳에 지금 외국인의 자금들이 좀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삼성전자도 오늘만 보더라도 280만 주라는 대량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외국 자문들의 이탈로 인해서 지금 조정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만 원 선이 심리적 지지 라인이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반도체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좀 업황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안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관련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도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SK하이닉스가 요즘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좀 부각을 받았느냐,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보유 의견 잡아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9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목표가 9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는데요. 지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되시는 종목은요? 오션 브릿지요. 오션 브릿지.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11,600원에 20%요. 11,600원에 비중 20%. 11,000원대 이상의 가격대라 하면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이슈 보고 매수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참 올라갔었는데 등락폭이 큰 종목이네요. 이 종목에 대한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명근 전문가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대략 한 2-3달 정도 되셨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러셨구나. 네. 관련해서 혹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대략 아세요? 사실 조금 생소한 기업이잖아요, 개인 투자들. 하이 비전 시스템이고 반도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뿐이 몰라요. 그러세요. 그중만. 네. 네. 일단 이제 오션 브릿지가 이제 뭐 하는 기업이냐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 재료가 있습니다. 공정 재료. 뭐 전구체나 뭐 특수가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에서 회로선이 있습니다. 회로선이라는 게 그 만드는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를 납품하고 또 그 관련 화학액을 또 공급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CCSS라고 하는데요. 그럼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 장비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납품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이제 보면 매출 특징이 보면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70%가 넘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SK 하이닉스양 매출이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제 오더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기업의 이제 매출이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제 2018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이 기업 흐름이 좋았지만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썩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주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데 이제 단기간에 이런 이슈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으세요. 이제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원래 아까 제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매출이 편중돼 있다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른 이제 중국이나 뭐 다른 뭐 해외 쪽으로 매출을 뭐 다변화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보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고공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인 메리트는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장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이후에 뭐 잠시 8월 달에 이렇게 상승이 있었지만 보시면 여기 대략 이제 11,000원 정도, 11,000원 초반대 정도 되시죠, 그죠? 네. 11,000원 초반대 잘 보세요. 제가 집어주는 부분, 요때 요 보시면 거의 뭐 3번이나 돌파 시도를 했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쭈르륵 흘러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 현황을 봤을 때도 딱히 뭐 외국인이나 기관 이 종목을 들어 올려줄 만한 그래서 상승을 시켜줄 만한 그런 매수 주체가 특별하게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요 직전 저점대 8,700원대 보이실 겁니다. 이때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을 한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뭐 그냥 뭐 이미지 관리 안 하고 딱 말씀드리자면 바로 내일 다 매도 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더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내일쯤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반등이 나올 경우에 뭐 매도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어쨌든 8,700원을 이탈하면 무조건 다 매도를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일이나 이때 반등이 좀 나와준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계 보고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나 이런 업황이 이제 내년 들어서는 좀 좋아질 거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외국계 쪽에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재료가 뭐 연말을 들어서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1,000원 정도. 지금 근데 매수가 11,600원이시잖아요. 그죠?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11,000원대 정도 오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뭐 요것보다 오히려 더 강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반도체 여기 업황이 매도 하려고 차라리 마음 먹고 있어요, 네, 저도요. 예,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이 동사보다는 다른 종목 좋은 종목 많으니까 이쪽으로 갈아타신 전략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반등이라도 올라올까요? 반등하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등폭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련을 버리시고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조금 더 반등이 더 나왔을 때 아마 매도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방은 8,7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션 브릿지 풀어봤습니다. 아래쪽으로는 8,700원, 위쪽으로는 11,000원대 구간 잡아주셨네요. 가격 전략 여러분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인캐스터. 네, 문자 상담 다시 도와드릴게요. 문자 확인해 보니까요. 인투 디 언노운 겨울왕국 관련주가 들어왔습니다. 대연 미디어 풀어볼게요. 최병진 전무관님 콕 집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8,260원에 비중 20% 담으셨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데요. 오늘 6,8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병진 전문가님 대연 미디어 잘 도와주세요. 네, 대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겨울왕국2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겨울왕국2 관련한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까지 주말 사이였죠. 주말 사이에 800만 관객을 동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흥행이 전초연이 되었다. 이제 1,000만만 넘으면은 세간에 한번 이슈를 부각을 한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대 자체는 충분히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보유 의견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8,000원에서 8,500원 정도로 우선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겨울왕국2가 추가적으로 이제 흥행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미디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캐릭터 상품들을 파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EBS의 팽수가 한창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EBS랑 관련한 캐릭터 상품 제작 관련한 부분에 이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관련 부분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끌고 가는 전략도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왕국뿐만 아니라 팽수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내일장 공략주 힌트 드려볼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고요. 나 이제 살아날래 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닥에서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확인해보세요. 이어서 감명근 전문가의 종목 5글자입니다. 초코파이가 핸드크림을 만나면 참 이상할 것 같지만 참 인기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것도 이 수익 해결사에서 꼭 공개가 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네, 다음 문자는요. 이번에는 문자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코스맥스 풀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82,000원에 비중 40% 담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79,500원입니다. 오늘 1.73%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감명근 전문가님, 코스맥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화장품 ODM 중에 거의 최상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600여 종의 브랜드 쪽에 이제 ODM 상품 이제 화장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자체 또 제조를 하고 있죠.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큰 반등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량이 꽤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의 또 개선 기대감에 또 주목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보유는 일단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지금 8월부터 해서 이 보시면 캔들이 밀집되면서 7만 원 초반에는 계속해서 지지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7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일단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바람이 불 겁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단 목표가 보시면 10만 원으로 1차적으로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목표가까지 근처에 가서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10%, 20% 정도는 좀 줄여주고 나머지 자산 비중을 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맥스는요, 목표가 10만 원 잡아주셨고요. 10만 원에 도달하면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네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다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SK 우선주 네, 가지고 SK 우선주. 있거든요.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19만 4천 원이요. 19만 4천 원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70%요. 비중 70%요. 네. 왠지 이슈를 확실히 보고 내가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전략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맞나요? 예, 계속 지금 떨어져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단가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21만 4천 원이었거든요. 아이고 올라갈 때 보셨구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최병진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SK 우선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1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SK 바이오팜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때 진입을 하신 건가요? 네네,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진입을 하신 거세요? 네,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SK 케미칼이 있고 SK 본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 본다고 하면은 SK 케미칼이나 SK 바이오랜드와 다르게 SK 네. 바이오팜과 연관된 거는 SK 본주가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그래서-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SK 본주가 나오는 게 맞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본다고 하면은 좀 아쉬운 게 스급적으로 봤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기관이 급등 자리에서 연일 좀 매도세를 좀 지속했거든요. 그래서 매도한 물량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15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받은 세력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수 단가가 어떻게 보면 가격대 자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15만 주라는 게 오히려 크게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이제 매물대로 작용이 되면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SK 케미칼 우가 급등 모습을 보이면서 원래 같았으면 SK 우가 같이 따라갔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SK 우가 뜨끔미지근하면서 한 2%대로 이제 상승하고 다시 내려온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19만 원 부근으로 올라온다 하면은 어차피 평단가를 좀 줄이셨잖아요. 낮추셨기 네네.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비중이 너무 높으시니까 비중을 한 절반 이상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들고 가고요. 예, 나머지는 왜냐면은 이제 지금 SK 바이오팜 관련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할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9만 원 부근이나 이상에서 한 번에 매도를 하지 마시고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거죠. 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금액 구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면은 지금 이 종목 자체를 본다고 하면 16만 원으로 왔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좀 급하게 하시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왜냐면 투기 자본들이 단기적으로 보고 진입을 하다 보니까 추세가 꺾여버리면 오히려 투매를 날려가지고 하락 구간이 더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반등 나온다 하면은 비중을 확 낮추시고 그 다음에 좀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안전하게 가신다고 하면은 한 10%대로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주의해서 대응해 보시고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 우선주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고민 종목들 풀어드렸고요. 저희는 수익 해결사 넘어가서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릴게요.